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통계 및 확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다 나를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워낙 유명해서가 아니라 지난 학기 우리 측량학과 실습 수업을 통해서 이미 한 학기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친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학기 이렇게 우리가 통계 및 확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원래 이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마주하면서 이번 학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신경이 많이 쓰여가는 그 평가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다 다루는 그러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죠. 이러한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신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려고 방학 동안에 많이 기다렸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제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제목은 원래 통계 및 확률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가 맞습니다. 그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확률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이러한 확률 이론들과 분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 다음에 요거를 추론과 통계에 접목시키는 게 사실 맞는 순서거든요. 차라리 과목 이름을 통계학이라고 하나만 놔두든가. 벌써 수년 전부터 학교 측에다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과목 이름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아주 특수한 과목이라면 과목의 제목이 무척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통계와 확률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간 이제 이러한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 과목 통계와 확률에서 먼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과목 개요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결국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의 정의, 어떤 것들을 확률이라고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의 정의, 그 다음에 또 여기 통계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데 통계학적이나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전공에 맞도록 응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분야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까지의 그러한 진행만 하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사람들은 공부하도록 하는 걸로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 분야에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아니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적시적소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실력만 갖추면 저는 이 과목이 성공적으로 전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목은 우리가 지난 학기하고는 좀 틀려요. 지난 학기는 우리가 Flipped Learning이라든지 아니면 PBL 같은 Problem Based Learning 같은 아주 새로운 효과적인 그 교육공학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지만 이번 학기는 역시 전통적인 과목인 만큼 전통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즉 학생들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원치 않는 주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곧바로 강의실로 복귀해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전통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죠.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하나는 매 시간 보는 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보는 기말고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퀴즈는 매 시간, 앞의 시간에 뭐를 배웠는가에 대한 리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적으면 두 문제, 많으면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10분에서부터 길면 한 20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한 퀴즈를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볼, 즉 학기 말에 볼
기말고사예요. 예, 요거는 이제 강의실에서 여태까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모두 망라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퀴즈와 기말고사가 이번 학점의 가장 큰 부분이다. 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중간고사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는 퀴즈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그 과목 개요에 대한 주제를 설명한 걸 토대로요.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를 한번 설정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충실히 나하고 확률과 통계 또는 뭐 통계와 확률 이 과목을 공부한 이후에 기본적인 확률 이론하고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률과 이 통계 분야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자료를 이용해서 얻어진 정보 또는 어떤 주어진 정보 요거를 기초로 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서로 각자 기존 주장이 있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이용하고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건설 분야에 이용을 하거나 또는 설계나 해석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앞 슬라이드의 학습 목표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건설 분야의 설계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과 통계의 기법, 요거를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의 위치 정보나 속성 정보는 지난 학기 배웠던 측량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죠. 이렇게 측량으로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고 또 GIS와 같은 즉 지리정보 시스템과 같은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각각 공사의 계획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에 대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자료들은 전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란 말도 들어봤듯이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의 관리와 데이터와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한 군데 정리해 놓는 것, 즉 서로 연관 있는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그 효용성을 데이터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들,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교재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용돈도 적을 텐데 금전을 지출해서 교재를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 책 너무 두꺼웠죠? 예, 이번에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우리 건설 분야에 맞도록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엮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묶여져서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받아서 지난번 우리 수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또 갈갈이 그 장별로 찢어갖고 다니지 말아요. 한꺼번에 다 묶어서 또 뒤에 필요한 표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묶어가지고 수업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텐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공학용 계산기는 꼭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지난 학기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쌀집 계산기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가감승제뿐이 안 되는 거 요건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기를 잘 사용하는 거는
공학도들한테 큰 무기라 그랬죠. 이러한 제대로 된 툴을 적절히 사용하는 기법도 이번 학기에 한번 같이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번 학기에 나하고 같이 수업할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통계와 확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가야 할 게 이 통계에서는 그 통계에서 약속한 용어들,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같은 것들은 계산하는 연산 방법들에 대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같은 얘기네. 아니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산술적으로 풀어내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세매 방법,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고배 법칙이라든지 합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여기에 대한 각종 의미들과 계산 방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이제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점점 심화되는 뒤의 교육들을 다지기 위한 기본 어떤 공부를 하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이제 우리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룰 건데, 일단 그 표본 공간과 사상이라는 그 의미들, 표본 공간이 뭔지 사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공리, 굉장히 중요한 확률 공리,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과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가 이제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통째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이제 확률 변수죠. 여기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뭐 연속 확률 이런 데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확률 변수의 의미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확률 분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결합 확률 분포, 또 주변 확률 분포,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씩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계학과나 수학과처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의 내용만, 즉 우리 과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렇게 학습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 1번 세매 방법부터 5번 확률 분포까지 요게 이제 전통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뭐로 통계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중간 과정에 놓인 것이 바로 이 기대값과 분산입니다. 무척 중요한 파트예요. 이 앞에 우리가 그 세 번째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기대값과 분산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막 설명한 것처럼 확률에서 통계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 뒤에 가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 계산 문제라든지 이론이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마다 구해지는 기대값, 분산, 공분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극한 정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보다는 대부분 수학과라든지 통계학과에서 깊게 요것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 정리가 뭐다라는 어떤 개념 정리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통계로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주제가 뭐예요? 통계학과 자료 정리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묶어서 이어 붙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이해해야 통계학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본격적으로 통계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설명했고요. 그래서 자료의 정리라든지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 분포가 나오죠.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이 끼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도까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본 평균, 요거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뭐 깊지 않게 또 무겁지 않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추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뭐 점 추정, 구간 추정, 또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 또 표본 집단, 표본 크기의 결정,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통계학의 결정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검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통계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이용해서, 즉 데이터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자, 이거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된다. 라고 하는 게 통계예요. 물론 이게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서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전문가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딱 지도를 보고서 여기는 저수 용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요거는 이제 통계라고 봐야 돼요. 뭐 통박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거를 보고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그냥 찍는 게 아니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찍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가미가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게 된다면 이건 통계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자, 이 가설을 만들어냈어. 이게 맞다, 틀리다. 요것도 판단하는 게 바로 역시 통계학에서 다루어 나가는 부분이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는 11번째 챕터 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모 평균을 검정한다든지 모 비율을 검정한다든지 또 두 모평균 차에 대한 검정, 요거를 실시하는 게 검정이에요.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말장난 같아요. 잘못 까딱 생각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설에서부터 좀 아리까리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그런 의문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검증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정도만 충실히 익혀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갖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구체적으로 진행될 내용들에 대한 주차별 수업 계획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엔 역병이 돌아서 우리가 개강이 2주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3월 18일 날 개강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려고 했던 게 계획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첫 주차에 해당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에 우리가 자, 이게 이제 일장 셈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경우의 수, 뭐 경우의 수 나오기 전에 이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순열, 요거가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3주차, 여기에는 이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이러한 내용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까지 다루어 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 전주에 이제 순열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요 컴비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룰 건데 아마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다뤘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 여기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항 정리도 간혹 다뤄질 거예요. 그 다음에 1장의 맨 마지막인 수형도까지 건드리는 걸로 해서 4주차 교육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 넘어가면서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표본 공간과 사상, 우리가 확률의 공리, 표본 공간, 사상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공리, 여기에 대한 성질 요거 나오는데 공리, 정리, 정의, 법칙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주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뭔지, 또 독립성이 뭔지, 독립시행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습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주차예요? 7째 주차죠. 예. 여기서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그 이해들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문제 풀이에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여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8주차 여기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 봐요 안 봐요? 예, 각각의 2주 때부터 우리는 매번 퀴즈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을 중간고사로 가름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8주가 휴가 주간이에요. 자, 그리고 9주차가 되면서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여기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어려운 내용들이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의 깊이만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결합 확률 분포, 이런 내용들도 같이 깊게는 안 들어가고 맛만 보는 정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시간이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척 중요하다고 앞에서 벌써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확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고 어디로? 통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내용들이 반복되고 되풀이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대값, 네, expectation value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인데 이 평균이 각각의 분포마다 다 구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 다음에 기대값과 분산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산 다음에 이제 여기는 11번째 주로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거기서 따라 들어가는 공분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관계수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12번째 차 여기 이제 중심극한 정리, 그 다음에 통계 정리, 이런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극한 정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든지 대수의 강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요. 근데 깊게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증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정리에서는 이제 자료의 정리, 또 자료의 요약, 이러한 내용들이 한데 묶어져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묶어서 이어붙이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여기서부터 이 통계 정리부터 우리가 통계학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주차에는 이제 표본 분포라는 말이 나오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 그 다음에 추정, 그 다음에 모평균, 표본 평균, 이런 말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표본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요걸 우리 통계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표본을 구해서 통계값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정확한 건 전수조사를 해서 그 통계 그 값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본을 뽑고, 즉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본을 통해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통계값들을 찾아내고 이 값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모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인 거죠.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각각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추정으로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하나의 그 통계값을 잡아놓고 여기에 얼만큼 맞는지 요걸 따져가는 점 추정.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나눠놓고 이렇게 통계값이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따져가는 구간 추정. 요것들을 다룰 겁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통계학의 결정인 거죠. 용어가 많이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점 추정이라든지 하나의 포인트, 통계값을 가지고 거기에 수렴하는 것을 찾아가는 점 추정, 아니면 한 점과 다른 한 점, 즉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얼만큼 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가는 구간 추정,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모집단을 비교를 하죠. 자, 우리가 표본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가깝게 나타내도록 샘플링, 즉 표본을 뽑고, 그리고 하나의 단체에서 그렇게 뽑고 또 하나의 다른 모집단에서 또 그렇게 샘플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통계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이 13번째 주차에서 다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주차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비교까지를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 추정이 아직 끝나질 않았죠. 예, 14번째 주차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만 샘플링을 해도 충분히 모수, 즉 전체 집단의 그 특성 값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샘플링인 거죠.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결정하는 것, 즉 표본 크기의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서 통계학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소 헷갈리는 부분, 이게 맞는 약인지 문제가 뭔 뜻인지 모르는 얘기들도 꽤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 검정에서는 모평균을 검정하거나 또는 모비율을 검정하거나 또는 두 개의 모평균의 차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인 얘기로 흐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까딱하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주차에는 자, 드디어 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 기말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학기의 수업 계획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성적을 받게 될까라는 거죠. 이 평가에 들어가는 내용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상세한 사항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요 내용들에, 즉 여러분들의 학점을 좌우하는 평가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 시간 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예, 수업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보면서 요거를 중간고사로 가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동등한 정도의 퍼센티지로 학점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시험은 약 15분 정도, 뭐 조금 길어지면 20분 정도도 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시험을 볼 건데 보통 2문제 정도, 아니면 많으면 4문제까지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된 것처럼 중간고사에 대치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에 직접 반영된다. 요거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평가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겠죠? 예, 전체 학점의 반. 그래서 중간고사 반, 기말고사 반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고사는 퀴즈로 대치한다 그랬고요. 거의 여기서 100% 결정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 뭐 특별히 이번엔 출석 체크 안 합니다. 왜? 퀴즈 낸 사람은 출석을 한 거니까. 그렇죠. 따로 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벌써 뜨끔한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학기에 몇몇 학생들이 동점이 돼가지고 총점에서 한꺼번에 학점이 하나 미끄러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그게 왜 다 올려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적을 입력할 때 한 명이라도 퍼센티지가 넘어가면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일한 사람이 3명이나 4명이면 그 3명이나 4명은 한 등급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학점입니다. 그래서 학칙으로
정해진 비율밖에 성적을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한 등급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퀴즈가 누적되고 기말고사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아주 변별력을 두려고 하더라도 동점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퀴즈나 어떤 테스트를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자기 순위가 얼마가 되는지,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 중에 드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이러한 걸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가르치고서 제일 실망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물론 제일 심한 거는 어거지 없이 되도 않는 학점을 국가장학금을 놓치게 되니까 등급을 2개 올려달라 이렇게 노골적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점자 있을 때 미리 쐐기를 박습니다. 지난 학기처럼 이거 가지고 기분 나쁘게 어필하는 학생들은 없도록 이번에 각자 주의하길 바랄게요. 나는 선생으로서 내 예의를 지키고 학생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할 일을 정확히 하고 또 학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반면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와 그 다음에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한 학기를 보내서 좋은 결과와 좋은 학점을 가져가길 바래요. 자, 이걸로 이번 학기 우리 통계와 확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